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마지막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우리 1과목에서 배웠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강의 보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맥OS 얘네들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처리 시험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전에는 한 과목으로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관련된 자격증이거든요. 사무자동화랑 정보처리랑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사실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사무자동화 하는데 알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보자 이거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우선 운영체제에 보면은요, 평가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좋아, iOS가 좋아, 윈도우즈가 좋아, 맥OS가 좋아, 리눅스가 좋아, 이런 거 있죠. 그럼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사용했던 방식들, 뭐 다중 프로그래밍, 일괄 처리, C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다중 모드 분산 처리, 얘네가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기본 구성에 대한 게 있어요.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 요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컴퓨터 사용자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자,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또는 마주본다, 그런 의미예요. 자, 페이스,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인터페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죠? 자,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항목이에요. 우선 첫 번째 처리 능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이 영어도 기억하세요. 드롭풋이라고도 시험 문제가 보기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되겠죠. 뭐 1일 동안 얘는 100개의 일을 해요. 100개가 나와. 100개를 넣으면 100개가 나와. 근데 얘를 100개 넣었더니 1000개를 하네?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얘가 더 좋은 거지. 이게 바로 드롭풋입니다. 됐죠? 처리량,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에 응답 시간은요, 얘는 만약에 A라는 시스템,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뭐 K라고 하는 작업을 얘네한테 작업을 줄 거예요. 잡이라고 합시다. 얘를 줬을 때 얘는 5초 만에 끝내요. 근데 얘는 10초가 걸렸어. 어떤 게 빠른 거지? 칼 루이스가 빠르냐, 벤 존슨? 여러분들은 칼 루이스하고 벤 존슨 모르죠? 제 세대에는 최고의 그 스프린터였어요. 100m 달리기. 맨날 싸우고 했던 친구들하고, 야, 누가 빠르냐? 그랬던 88 올림픽 시절에. 자, 요렇게 우리가 되는데 얘가 더 좋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오류가 없느냐는 거죠. 얘는 어디에다 가냐면, 만약에 제가 뭐 9구단이다. 9구단을 외우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단부터 9구단이라고 하지 말고 1단부터 100억 단까지, 그지? 100억 단까지 한번 계산을 해봐. 딱 했더니 얘는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해냈어요. 근데 얘는 2개 정도 틀렸네?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좋은 거죠? 얘가 좋은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사용 가능도예요. 자, 사용 가능도는 고장 간격과 관련이 있다고 이번에 앞에서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고장 간격에 대한 내용 또는 수리 간격에 대한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동안 A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얘네는 고장이 3번 나요. 3번 나는데 이 3번을 1시간씩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총 3시간의 고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동안 못 쓰는 거죠. 근데 B라고 하는 시스템은 얘는 그냥 안 쉬고 100% 일을 해. 그럼 누가 사용 가능도가 높은 거예요? 얘가 높은 거죠. 왜? 얘는 3일 동안 얘를 사용할 수 없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 시스템을 내가 딱 요청했을 때 바로 나한테 피드백이 오느냐 했거든. 근데 얘가 지금 백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 보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3시간대에 내가 접근을 했던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쓸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사용 가능도예요. 영어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turnaround time, 또 reliability, 발음이 개떡 같아도 이해하세요. availability,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 여기에서 다 향상인데 하나만 짧아야 돼요. 뭐야? 응답 시간이요. 제 기억에는 벤 존슨이 늙어서 칼 루이스가 마지막엔 이겼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88 올림픽 보신 분들은. 자, 운영체제의 기능이에요.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랬죠?
자, 요건 다 기억하는 거고요.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로세서, CPU요. 주격 장치 또는 보조격 장치, 입출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파일 정보 등의 자원을 관리해요. 입출력에 대한 보조 기능 제거하고요. 시스템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해서 시스템을 보호해주고요. 메모리 상태 관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등의 기능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가 하는 일들, 그지?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옛날 거다 또는 뭐 최신이다 그런 게 없고 지금도 다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우선 일괄 처리 방식은요.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1과목에서.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MB를 썼어요. 1초당. 그랬더니 1MB당 50원을 내래. 그러면 제 통장에서 1초에 50원씩 빠져나가나요? 아니지. 아니잖아. 한 달에 정산해 주죠? 그지? 한 달에 정산을 해서 내가 만약에 1GB를 썼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되셨죠? 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오프라인 시스템에 사용한다 그랬는데 뭐 사실 뭐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죠. 뭐.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급 계산 이런 것들. 예제가 나왔으니까 사장님 저 오늘 20초 일했으니까 20초분 주세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일하고 1분 했으니까 안 되잖아. 그죠? 한 달에 한번 받는 게 아주 서로 편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다중 처리 시스템하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에요. 얘는 두 개가 대응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아마 개발 순서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얘는요. CPU 여러 개로 하나의 큰 작업을 해요. 큰 작업을. 됐죠? 그럼 어떨까? 속도가 빠르겠죠. 즉 CPU 하나가 10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3개로 나누면 각각 3시간씩 나눠서 하면 되잖아. 그럼 빨리 끝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다중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걸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뭐야?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잖아. 다중 프로그램은 CPU 하나를 가지고 작은 프로그램들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효율성을 위한 거지 뭐. 효율성과 경제성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얘는요. 성능을 보는 거예요. 성능 향상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의 CPU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는 거고 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CPU로 돌리는 거예요. 요거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분을 할 때는 요 이름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종종 출제되더라고요. 자, 시분할 시스템은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다 이 방식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다중 처리도 지원하고요. 다중 프로그램도 지원하고요. 실시간 시분할 시스템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시분할 시스템은 뭐냐면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전제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CPU가 있으면은요. CPU 하나는요. 여기에 있는 하나는 현재 0.1초 간격으로 봤을 때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근데요, 제 폰은요, 음악 들으면서 카톡도 되던데요, 인터넷 브라우징도 되고,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면서 막 다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을 쪼개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타임 슬라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CPU의 시간을 아주 작게 잘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기본 클럭 주파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GHz가 돼요. 헤르츠는 뭐야? 1초에 300만 번 동안 이 타임 슬라이스를 쪼갠다고. 1초에 똑딱 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카톡이고 얘는 브라우징이고 얘는 뭐 인스타고 막 이렇게 돼 있다면 동시에 사용자는 얘네가 실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걸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작업이요? 네, 요거지 요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CPU 하나에 작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바로 시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 관점에서 일정 시간 주기로 번갈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프로세서가 여러 사용자 프로그램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자신의 것만 처리되는 것으로 느껴요. 실시간 응답이 요구되고요. CPU가 멀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가 바로 시분할 시스템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클럭 퍼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요네 쪼개지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우리 배치 처리 보셨죠? 배치 처리랑 대응되는 아니에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어떤 거? 항공기 예약, 은행 창구 업무, 조회, 질의 이런 것들. 자, 다중 모드는 얘네 섞어서 쓰는 거고요. 분산 처리는 앞에 1과목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뭐야? 분산 처리는 커다란 시스템 하나에 모아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얘네가 지역적으로 네트워크의 통신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즉, 만약에 유튜브 서버를 미국에만 둬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광 케이블 지하로 연결돼 있거든요. 해저로. 거기가 터져 나가겠지. 속도가 너무 느려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있냐면 일본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까지 데이터를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본 서버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아주 많은 분산된 똑같은 데이터 서버를 가지고 있다. 되셨죠? 자, 다음에 운영체제 구성이에요. 이번엔 운영체제는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돼요. 자, 제어 프로그램은요, 얘는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어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실제 일을 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인부분들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자,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처리 프로그램이고요. 감독관들이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감독관은 무슨 일을 하나? 야,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해요. 안정적으로 잘 콘크리트 잘 넣고 있는지 철근 잘 넣고 있는지 봐요. 자, 작업 제어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얘는 작업에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기초를 깔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우고 안에 인테리어를 할 거 아니야. 이런 순서가 잘 되도록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운영체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 관리는요. 그러면 공사하다 보면 벽돌도 필요하고요. 자재 막 이런 거 막 들어와야 되잖아. 이런 거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하는 건 아니지. 현장 소장님이 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실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그 설계도를 어떻게 번역해서 이게 실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야. 즉 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 타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고요. 문제 처리는 막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딱 타설해 놓고 밤에 자고 일어나 가지고 와 보니까 어떤 멍멍이들이 다 밟아놨어. 자국이 다 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바로 문제 처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에서도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감시, 작업 제어,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요. 실제로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언어 번역, 명령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어 분석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걔네 문제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 작, 대. 얘는 써, 문, 언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1과목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 드리면서 88 올림픽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골에 모여서 먹을 게 없잖아요. 저희 동네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가을쯤 되면 기다란 대나무 장대 들고 다니면서 감을 따먹었단 말이야. 그지? 감은 작대기로요 따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을 잘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서문어는 요거는 뭐 서문탁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종류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는 거예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 제어, 데이터 관리입니다. 감시는요, 자원의 할당 및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 감시 감독하는 거고요. 얘는요, 작업 제어니까 처리를 위한 스케줄 관리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에는 자료의 전송, 원자재가 잘 들어오는지, 파일의 조작, 입출력 자료, 이런 자료들의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처리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하시는 인부분들이 되겠죠? 언어 번역은 어떻게 돼요? 원시 프로그램, 도면을 번역해서 우리가 실제화하는 것,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서비스 프로그램은 실제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문제 처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작업의 연속 처리를 위한 스케줄 및 작업 자원 할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자, 제어 프로그램은 뭐가 있었어요? 감, 작, 대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스케줄 및 시스템 자원 할당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작업 관리가 되겠죠. 작업 관리. 맞습니까?
자, 다음에 운영체제를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작대 찾으면 되겠죠? 감작대. 얘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푸는 거다잉. 자, 다음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운영체제 목적. 응답 시간이 증가한다? 칼 루이스 생각하라고 했죠? 빠른 게 좋은 거야. 그지? 응답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나머지는 다 향상이고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비용이지 뭐 비용. 자, 이거는 성능평가잖아요. 이거는 비교 견적이고. 그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작업 연속적 관리를 위한 스케줄링,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번역. 야, 이거 뭐냐? 이거 어셈블러잖아. 전혀 관련이 없겠죠. 자, 해보니까 이거 1시간에 못 끝내겠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프로세스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